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 이글스의 160km 파이어볼러 김서현, D10이 마침내 국내 최고의 투수 전문가인 이런 매직 최일원, 63, 코치를 만났다. 그리고 첫날부터 1특급 집중 훈련을 시작했다. 어떤 변화가 생길지 벌써부터 기대가 커지고 있다. 효재초 자양중서울고를 졸업한 김서현은 지난해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하나 이글스에 입단했다. 계약금은 5억 원이었다. 신장 188cm, 체중 91kg의 뛰어난 체격을 가진 김서현은 이미 자양중 3학년 때부터 시속 150km의 공을 던지는 파이어볼러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는 불안정한 제구력이었다. 김서현뿐만 아니라 많은 강속구 투수들이 제구가 되지 않는 빠른 볼로 프로 무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김서현은 지난 시즌 20경기에 출전, 선발 1경기 했지만 승패 없이 1세이브 평균 자책점 7.25에 그쳤다. 총 22 3분의 1이닝 동안 22피안타, 딜피 홈런, 23볼넷, 7몸에 맞는 볼, 26탈삼진, 20실점, 18자책의 성적을 기록했다. 올 시즌 김서현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경기에 나섰다. 37경기 모두 9원으로 출전했으며 1승 2패, 10홀드 평균 자책점은 3.76이다. 총 38 3분의 1이닝에서 31피안타, 32볼넷, 3홈에 맞는 볼, 43탈삼진, 20실점, 16자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무엇보다 홈런은 단 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다. 김경문 감독이 부임한 후 후반기에만 30경기에 출전하며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강속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앞세워 필승조로 자리매김했다. 아직 김서현의 올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바로 세계야구 소프트볼연맹 WBSC 프리미어 12야구 대표팀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하나 선수로 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것은 김서현이 유일하다. 파이어볼러 문동주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지난해 홈런왕 노시환도 부상으로 탈락했다. 김서현은 24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처음으로 소집된 프리미어 12 대표팀 훈련에 참가했다. 한화에는 황준서 등 1년 후배들이 있지만 대표팀에서는 막내뻘이다. 이날 훈련에 소집된 인원 중 김서현보다 어린 후배는 김태견, 19 두산 뿐이었다. 두 선수는 나란히 물병을 옮기며 막내 역할을 수행했다. 훈련 장면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날 투수들은 외야에서 캐치볼을 하며 어깨를 가볍게 풀었다. 때때로 전력 투구로 컨디션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국 시리즈 등의 이유로 모든 대표팀 선수가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2명씩 짝을 이뤄 캐치볼을 진행했다. 고영표 엄상백, 소형준 박영현, 유영찬 이영하, 김태견 조병현, 최승용 곽빈이 짝을 이루었다. 그러나 김서현은 유일하게 혼자서 대표팀 스태프와 캐치볼을 했고 그 이유는 최일원 투수 코치가 집중적으로 지도했기 때문이다. 최 코치는 김서현 옆에서 공을 던지는 모습을 세심하게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비교적 먼 거리에서 부드럽게 던지더니 점점 거리를 좁혀 투구 속도를 높였다. 최 코치는 김서현이 던질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때로는 김서현의 무릎을 만지며 밸런스를 잡아주기도 했다. 그의 일 지도가 이날 훈련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다른 투수들은 캐치볼을 마친 후 외야에서 러닝을 했지만 김서현은 홀로 남아 계속 공을 던졌다. 아직 김서현의 대표팀 최종 합류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35인 예비 엔트리로 훈련 중이며 최종 명단에 뽑혀야 대회가 열리는 대만행 비행기에 11월 8일 탑승할 수 있다. 과연 국내 최고의 투수 전문가의 집중 지도를 받은 김서현이 대표팀에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벌써 하나 팬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괴물 류현진의 합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줄은 몰랐다. 12년 전과 마찬가지로 류현진이 혼자서 팀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됐다. 시즌 시작 전 한화는 큰 기대에 부풀었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생활을 일찍 마치고 합류하면서 믿을 만한 선발 투수가 들어온 덕분에 6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는 모든 시나리오가 최상의 상황일 때의 이야기였다.
한화는 시즌이 시작된 지 2달도 안 되어 감독 교체를 단행했고 결국 시즌 최종 성적은 66승 2무 76패로 8위에 그쳐 이번에도 가을 무대를 밟지 못했다. 빅리그에서 최고의 커리어를 쌓고 한국으로 돌아온 류현진이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에 대한 관심은 컸다. 그래도 메이저리거라는 기대와 세월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의구심이 함께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류현진은 복귀 첫해 28경기에 출전해 158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규정 이닝을 달성했고 10승 8패으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했다. 평균 자책점은 3.87이었다. 자신이 목표로 했던 평균 자책점 3점 이하를 달성하지 못해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이 수치는 국내 선수 중 3위에 해당한다. 리그의 최고참 선발 투수라는 점과 스프링 캠프를 온전히 치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류현진은 역시 류현진답게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었다. 아쉬운 장면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올해 한화에서 류현진만큼 선발 역할을 제대로 해낸 선수는 없었다. 이번 시즌 한화에서 규정 이닝을 소화하고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 선수는 류현진뿐이다. 애초에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돈 투수가 류현진이 유일했다. 여전히 류현진의 존재는 반가운 일이지만 그와 함께 나란히 있는 선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재계약한 펠릭스 페냐와 리카르도 산체스는 부상을 당해 각각 37 3분의 1이닝 3승, 53 3분의 1이닝 2승에 그쳤다. 대체 선수로 영입된 하임의 바리아와 라이언 와이스는 92 3분의 2이닝 6승, 93분의 2이닝 5승을 기록했지만 이 4명의 선수의 총합도 20승에 미치지 못한다. 10개 구단 중 외국인 투수가 10승도 올리지 못한 팀은 한화와 두산뿐이다. 두산은 곽빈이 홀로 15승을 기록하며 다승왕에 올랐다. 류현진 다음으로 승리가 많은 투수는 마무리인 주현상이다. 주현상은 9원승으로 8승을 올렸다. 시즌 초반에 기복이 있었고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한 문동주는 7승을 기록했으며 5선발 김기중은 5승을 올렸다. 고졸 루키 황준서와 조동욱은 프로 첫 경기에서 선발승을 거두며 화려하게 1군에 데뷔했지만 곧 신인의 한계를 드러냈고 시즌 말미에는 제대로 된 선발 기회를 받지 못했다. 이들에게 희망을 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였다. 투수와 팀의 성공 여부를 승수로만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단순한 접근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준 역할은 충분히 한다. 한화의 경우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이 그 실패가 뚜렷하게 드러난다.